올여름 폭염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앞으로 폭염 위험도가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위해 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팀 배현진 과장님과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도 정말 많이 더웠는데요. 이 폭염 위험도란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예, 폭염 위험도라는 것은 2014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제5차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위해성,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노출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취약성,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내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네. 앞으로 폭염 위험도가 그런데 더 높아진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얼마나 심각해지는 건가요? 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100년까지 그 예측한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126곳, 과반수가 넘는 자치단체가 폭염 위험도가 높거나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피해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의 경우에는 31.5일의 폭염 일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도 약 4,500여 명이 발생을 했고 안타깝게도 48명의 분이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8월 22일을 기준으로 폭염 일수가 13.7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온열 질환자의 경우에는 약 1,800명 정도,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피해 정도가 낮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피해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폭염 대응 지원단이 꾸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폭염이 점점 일상화되고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에 폭염 대응 지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 구성 멤버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연구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 대한 폭염 대응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크게 두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폭염 대응 신기술도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자치단체별로 그 상황에 맞게 폭염 대응을 위해서 폭염 대응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분사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쿨링 로드나 쿨링 포그 같은 시설을 도입한 자치단체도 있고, 햇볕을 반사시켜서 온도를 낮추게 하는 도료를 사용하여 지붕이나 도로에 시공하는 쿨루프나 쿨페이브먼트 등을 시공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쿨링 로드의 예를 들면 물을 분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약 최대 19도씨까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의 작은 실천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결국 폭염이라는 것은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기후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그 기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폭염의 피해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은 이러한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여 수송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 국민들의 작은 실천으로 피해를 많이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